이번 시간은 스파이크 프라임의 컬러 센서 사용법 두 번째 시간으로 컬러 센서를 이용한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센서를 이용한 라인 트레이싱 방법을 알아볼 예정인데, 라인 트레이싱이란 말 그대로 드라이빙 베이스가 선을 따라서 앞으로 전진하는 운전법을 이야기합니다. 컬러 센서를 이용하여 라인을 따라 움직이는 라인 트레이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고리즘을 작성하기 전에 라인 트레이싱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컬러 센서는 흰색에서 반사광 값이 높고 검은색에서는 반사광 값이 낮다는 것이 힌트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컬러 센서의 반사광 값을 판단하여 모터를 작동시키고 라인을 벗어나지 않고 지그재그로 움직여서 라인을 따라갑니다. 여러 변수를 사용하여 증폭값을 이용하면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센서 값만을 이용하여 라인 트레이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알고리즘을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알고리즘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지금 보시는 알고리즘은 간단하게 제가 작성한 알고리즘입니다. 물론 다르게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먼저 컬러 센서로 반사광 측정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반사광 값이 50보다 높으면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반사광 값이 50보다 높다는 뜻은 컬러 센서가 흰색 종이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반사광 값이 50보다 낮으면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즉 컬러 센서가 검은색을 인식하면 왼쪽으로 회전하게 되죠. 이렇게 검은색과 흰색을 인식하면서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블록을 조립하여 코딩을 해볼 텐데, 크게 두 개의 이벤트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코딩하겠습니다. 먼저 동작 영역 블록을 사용하기 위해 속도 초기값 설정 및 동작 모터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이벤트 영역에서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블록을 프로그램 영역으로 이동시킵니다. 다음으로 동작 영역에서 동작 모터를 설정하는 명령 블록을 이벤트 블록 아래로 이동시켜 줍니다. 그리고 명령 블록에서 C+D라고 설정된 부분을 클릭하여 아래와 같은 그림이 나오면 지금 라지 허브에 모터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직접 선택해 줍니다. 저는 C와 D에 모터를 연결했습니다. 스파이크 프라임 프로그램에서 오른쪽 하단에 픽셀로 숫자가 쓰여진 그림을 클릭하면 화면처럼 새로운 창이 뜨는데, 이 숫자가 라지허브의 프로그램 슬롯입니다. 처음에는 0으로 설정되어 있고 화면의 빨간 사각박스 안에 화살표를 누르면 슬롯 번호가 바뀝니다. 클릭하여 1번으로 바꾸어주고 라인 트레이싱 프로그램은 라지허브 1번 프로그램 슬롯에 저장하겠습니다. EV3처럼 따로 다운로드하는 기능은 없고 그냥 실행을 누르면 자동 다운로드 됩니다. 프로그램 슬롯에 저장된 프로그램들은 라지허브에서 프로그램 슬롯을 선택하여 바로 실행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라인 트레이싱을 위한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벤트 영역에서 버튼을 누르면 이벤트가 실행되는 블록을 프로그램 영역으로 이동시킵니다. 제어 영역에서 무한 반복하기 블록을 이벤트 블록 아래로 옮겨줍니다. 제어 영역에서 판단하여 분기가 있는 블록을 무한 반복하기 블록 안으로 넣어줍니다. 이 블록 같은 경우에 판단을 해서 참일 경우, 맞을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명령이 실행되고 거짓일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명령이 실행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센서 영역에서 컬러 센서의 반사광을 판단하는 블록을 제어 블록의 육각형 모양의 판단 슬롯에 넣어줍니다. 이때 꼭 컬러 센서와 라지 허브가 연결된 슬롯과 판단 블록이 지금 A라고 되어 있는 슬롯명이 맞는지 확인하고
조건을 센서 값이 50보다 더 크다라고 설정합니다. 학생들과 수업할 때 명령이 오류가 나는 대표적인 이유가 이 센서와 라디오부에 연결되는 슬롯명이 다를 때 자주 오류가 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스파이크 프로그램의 기본 블럭이 아닌 확장 블록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터 영역의 블록들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EV3를 사용하시던 분들도 편하게 만드실 수 있게 EV3에도 기본 제공되는 블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왼쪽 아래에 블록이 나란히 두 개가 놓여 있고 오른쪽에 작게 플러스라고 표시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블록 확장 요소를 표시하는 기능인데 클릭하면 오른쪽 그림처럼 확장 요소가 새로 팝업 창으로 뜹니다. 거기서 이동 추가 메뉴를 클릭하고 그 오른쪽 위에 있는 X 표시를 눌러서 닫아줍니다. 그럼 왼쪽에 블록 영역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My 블록 영역, 그 아래에 새로 이동 추가 메뉴라는 영역이 생깁니다. 이 이동 추가 메뉴 영역에서 두 개의 모터를 동시에 작동시키는 50%의 속도로 동작 시작하기 블록을 프로그래밍 영역에 분기가 있는 제어 블록 위와 아래에 하나씩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50, 50이라고 된 위쪽은 20과 0으로 바꿔주고 아래쪽에 있는 50과 50은 0과 20으로 바꾸어줍니다. 위쪽에 지금 이 블록들을 살펴보면 반사광이 50보다 크면 위에 있는 명령이 실행되므로 왼쪽 바퀴만 돌게 됩니다. 즉 오른쪽으로 회전하게 되죠. 만약에 반사광이 50보다 작을 때는 오른쪽 바퀴가 돌게 돼서 왼쪽을 회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20과 0, 0과 20으로 수치를 바꾸어 주었는데 이 부분에서 0을 10으로 바꾸어 주면 훨씬 더 부드러운 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 조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제작한 드라이빙 베이스는 컬러 센서가 오른쪽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컬러 센서 위치가 가운데에 오거나 왼쪽에 왔을 때 또는 드라이빙 베이스가 시작 위치가 달라지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음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코딩한 프로그램은 라인의 왼쪽에 있을 때, 즉 1번의 위치에 있을 때는 아무런 이상 없이 잘 작동이 되지만 2번의 위치에서 시작할 때는 드라이빙 베이스가 제대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2번 위치에서 컬러 센서가 흰 종이 위에 있기 때문에 반사광 값을 50 이상으로 측정하고 따라서 오른쪽으로 드라이빙 베이스가 계속 돌게 됩니다. 만약 반대쪽에 라인이 있다면 반대쪽 선을 따라가게 됩니다. 지금 화면처럼 드라이빙 베이스 뒤쪽으로 라인이 없다면 약 300도 정도를 돌아서 컬러 센서가 라인의 왼쪽에 위치하게 되었을 때 거기서부터 제대로 라인을 따라가게 됩니다. 한번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라인의 오른쪽에서 드라이빙 베이스가 시작을 해도 라인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컬러 센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